8번 무슨 변경이 나오죠? 축척 변경. 이게 나오네요. 자, 올해 축척 변경은 어디가 나올까? 일단 그 밑에 축척 변경 이원에다 형광펜가 나와요. 중간에 가니까 축척 변경 이원회가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올해 출제될 예상 문제예요. 축척 변경 이원회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거기에다 별표 3개 놓고요. 작년에 이제 절차 부분이 작년에 출제가 돼서 올해는 축척 변경 이원회로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거 잡아놓고 일단 거기에다 논점을 하나 잡았으니까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는지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절차. 절차는 어때요? 방법이 없어. 외워야지. 외워야지. 절차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효율적으로 외울 수 있는 암기 코드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찍고 가자. 그러면 1번에 지적도 형광펜 전화봐요. 지적도. 자, 지적도. 자, 지적도 찾았어요? 그러면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1번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두 가지 측면을 조심해야 되겠죠. 가로 열고 이렇게 끝에다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도면. 도면의 이름은 X가 돼요. 자, 도면은 무슨 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임야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도면에 그러면 X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척 정령은 임야도는 뭐가 된다? 제외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고요. 자, 그러면 작은 축척을 거기 1200분의 1이라고 써봐요. 1200분의 1. 자, 거기 뒤에 500분의 1이라고 써놔봐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갔죠? 대에서 소에서 대로 갔죠. 그럼 뭐가 높아져요? 정밀성. 그래서 정밀성. 그러면 정밀성과 높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1번 봐봐요. 무슨 측량이죠? 이성 측량. 또 하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2번은 3번은 축척 변경. 하나 더 쓰면 축척 변경이잖아. 축척 변경. 다음 중 정밀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바르게 묶인 거. 그러면 이렇게도 문제 나오면 참 좋은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에 무슨 측량이 나오죠? 이성 측량. 2번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3번은 등록 전환. 4번 하면 축척 변경. 그러면 반문통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그러면 다른 걸 하나 살짝 찔러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4개의 공통점은 무슨 성이다? 정밀성이야. 자, 이번에 이제 대상으로 가서 대상은 뭐예요? 대상은 그 밑에다 요건이라고 써놔요. 그럼 자기가 이제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왜 축척 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이유가. 그러면 여기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래? 극단적으로 설명 듣고 이해하고 체크해 놓으면 되겠죠. 자,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축척이 같아 달라요. 다르죠. 합병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축척 변경이란 대에서 소로 가요. 소에서 대로 가요. 소에서 대. 그러면 500분의 1로 이제 높이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 축척 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정밀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통일성을 기하고 얼마면 잘 관리를 하게 해서. 그럼 포인트 잡아서 줄 한번 꺼놓으면 되겠네. 1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규모가 작아서 줄 한번 쳐놔요. 규모가 작아서. 못 찾았어요? 찾았죠? 자기가 읽어봐야 돼. 규모가 작아서. 그럼 끝에다가 하나 규모를 높여야 돼? 안 높여야 돼? 높여야죠. 그럼 끝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정밀성. 그러면 이번에 거기 읽어봐서 서로 다른 찾아봐요. 서로 다른. 찾았어요? 네, 끝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통일성. 자, 3번은 뭐가 보여요? 관리. 그러면 관리라는 단어를 주로 한번 꺼놔요. 그러면 축척 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읽어봐요. 정밀성과 통일성과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이 관리가 뒤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자, 봐봐요. 축척 변경을 하게 되는 정밀성과 통일성만 기한다. 어때요? X야. 뭘 하기 위해서? 관리. 그것도 하나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지문이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축척 변경이 승인과 관련돼서 여기 나오죠. 승인은 거기 뭐라고 나왔느냐면 축척 변경. 우리 이제 반지축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축척 변경은 뭐예요? 반지축이야. 반지축. 그렇죠? 반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할 거는 여기 봐봐요. 자기가 외울 때 봐봐요. 반출.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래서 시도지사 승인 그러면 반지축. 근데 조심할 거 있어. 축척 변경 시 시도지사 승인은 필수적이다. 어때? X. 승인을 요하지 않는 두 개가 있어. 그래서 거기 1번 합병 키워드 잡아요. 요걸 눈팅을 해서 계속 읽어나가야 돼. 합병. 그러면 합병하지 않은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대에 각각 등록돼 있어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 이때는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의 토지 사업시행에서 제외 줄쳐놓으세요. 사업시행에서 제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경우는 축척 변경의 승인을 시도지사 승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올 때 이제 봐봐요. 자, 축척 변경 시 시도지사 승인은 필수적이다. 어때? X. A 조건이 두 개가 있다는 걸 확인하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대에 각각 등록돼 있어 축척 변경을 하는 경우는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어때? X. 두 가지 측면에서 출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두 개를 그러면 자꾸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거기 자 그러면 거기 승인 X 밑에다 하나 써놔요. 밑에다 이렇게 살펴놓고 이때는 그러면 뭐만 새로 이정하느냐? 면적만 새로 이정합니다. 자, 면적만 토지 표시 중 뭐만 새로 이정한다? 면적만. 그러면 고난도 지문이 나올 수 있죠. 봐봐요.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지역 안에 토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를 축척 변경하는 경우 지목만 새로 이정한다. 어때? X. 뭐만 새로 이정해? 면적만.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서 그게 고난도의 지문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어서 우리가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밑에 그러면 축척 변경의 절차 대상각 우리가 한번 잡아봤고 개방 개념을. 그러면 축척 변경 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 옆에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살을 붙여서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심의 얼결 기간 옆에다 써놔요. 축척 변경 위원회 옆에다가 심의 얼결 기간. 자, 살을 조금 붙여놔야 돼요. 그러면 이 옆에다 상설이에요, 비상설이에요? 비상설 기간이다. 이렇게 이제 뭐요? 살을 좀 붙여놓고 우리가 이제 몇 개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축척 변경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에 줄쳐놔봐요. 자, 줄쳐놓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줄쳐놨어요. 그럼 이렇게 잘라서 여기 5명 이상 10명이니까 10 약분해봐요. 2분의 1. 그럼 토지 소유자 2분의 1 거기에다 딱 형광펜 쳐놓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5명 이상 몇 명이죠? 10명. 그러면 5명 이하일 때는 토지 소유자 전원을 이혼으로 이축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5명 이하. 그러면 요 구성과 관련돼서 이제 암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암기 코드 만들어놔요. 5명 이상 10명. 그럼 몇 분의 1? 2분의 1. 그러면 5명 이하일 때는 전원을 뭐 할 수 있다? 이척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는. 자, 그러면 이원장은, 자, 봐봐요. 자, 토지 표시 결정은 누가 하죠? 지적소관청. 축척 변경위원은 상설, 비상설. 비상설. 누가 지명해? 지적소관청이. 줄 한번 줘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꼼꼼하게 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1번과 2번은 봐봐요.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줄 쳐놔봐요.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줄쳐놔요. 그러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는 앞에 뭐가 붙었는지 봐봐요. 토지 소유자야. 그러면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 이거는 지역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봐봐요. 이렇게 나온다고. 축척 변경 시행에 대해 토지 소유자로서 지적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를 이촉할 수 있다. 어때? X야. 그러니까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는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지적에 전문 지식을 가진 자는 토지 소유자일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 거기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심의 얼결과 관련돼서 자, 심의 얼결 밑에다가 하나 써놔요. 바로 밑에다가 자, 이렇게 써놔요. 자, 여기 축척 변경위원회에서 축이야. 그러면 하는 업무도 바로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요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청산금 처리 절차, 축척 변경 시행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 그러니까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생각해 두시고, 특히 1번에다 별표 하나를 해놓으라고, 1번에다가. 자, 그러면 1번을 왜 별표 하나라고 그랬느냐? 자, 시행계획에다 형광펜 써놔요. 시행계획. 자, 시행계획이야, 승인이야? 시행계획이야. 승인은
시도지사야, 시도지사. 자, 문제가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잘 봐봐요. 문제 하나 만들어줄게요. 자, 축척변경 심의 얼결사항이 아닌 것. 1번.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집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3번.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번.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5번.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내에 붙이는 사항. 정답은 4번. 승인은 누가 해? 시도지사라는 그게 바로 문제야. 그렇게 넣는 그러니까 그래서 1번이 별표 하나 들어간 겁니다.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은 축적 변경이 심의 얼결사항이야. 근데 승인은 누구 거예요?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도지사 승인 외워봐요. 반지축. 그럼 반이 뭐예요? 반출, 집안 변경, 축척 변경. 그러면 자기가 연결되는 축척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이 필수적이다. 어때? X. 합병과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것은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승인을 요하지 않을 때는 뭐만 새로 정한다? 면적만. 이렇게 딱딱딱 점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꼼꼼하게 오라고. 올해 축척 변경위원회가 가능성이 80% 육박해. 그러니까 그 축척 변경위원회는 꼼꼼하게 요나야 돼, 올해. 자, 축척 변경위원회밖에 없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절차는 작년에 출제가 됐거든. 그래도 이제 모의고사의 절차가 자꾸 나오니까 하나라도 더 맞아야 되니까 한번 점검 좀 한번 해봅시다. 자, 36페이지 가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토지 소유자 뭐가 필요해? 동의. 그러면 토지 소유자 줄 한번 닦아놔요. 자, 거기 이제 밥 끝에 이제 토지 소유자. 이렇게 줄 한번 꺼놓고 잘라요. 잘랐어요. 자, 끝에 가봐요. 끝에. 토지 소유자 거기 앞에. 자, 토지 소유자 맨 우측 끝에. 그럼 찾았어요? 예, 토지 소유자 3. 자, 토지 두자. 몇 분의 2?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의 얼결을 거쳐서. 얼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하죠? 시도지사 승인. 거기까지 이제 나와 있죠. 그럼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축척 변경을 얼결을 거쳐서 축척 변경 승인은 지적소관청이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자, 그러면 28회 때 2.5점짜리 볼까요? 다음 중 축척 변경 절차를 설명한 거다. 가로 안에 들어갈 뭐에 단어를 골라라. 몇 분의 2? 3분의 2. 누구? 시도지사 승인. 그렇죠. 시도지사. 이게 무슨 절차예요? 사전 절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쭉 빠져나가 볼까요? 여러분, 축척 변경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시행공고에서 공고 행강편찬화, 시행공고 줄쳐놓고 공고. 자, 시행공고, 공고 몇 자? 2자. 그래서 며칠? 20일. 그러면 이제 시행공고 20일. 이럴 것도 없어. 그냥 눈팅 해놔요. 시행공고 줄 한번 쳐놓고 시행공고 20일. 이렇게 해서 20일. 자, 밑에 가니까 이제 봐봐요. 자, 시행을 합니다. 시행을 하니까 요 지역에만 제가 바리케이트를 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경계점 표지거든. 그러면 경계점 표지에서 경계점 행강편찬화요. 경계점 행강편찬화 써요. 몇 자예요? 3자. 그래서 여기 30일로 행각 딱 해놓으라고. 경계점 표지 설치는 며칠이다? 30일. 자, 토지 표시 이제 봐봐요. 그러면 요 지역만 제가 바리케이트를 칠 테니까 요거 이제 요 안에 있는 사람은 토지 표시를 결정해야 돼. 토지 표시 동그라미, 표시 동그라미.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사실은 뭐가 뚝 떨어져? 저 밑에 가봐요. 마지막 단계 등기 촉탁.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등기 촉탁. 그럼 축척 변경의 마지막 단계는 무슨 촉탁이다? 등기 촉탁이라는 거야. 자, 또 하나 여기 봐봐요. 이제 토지 표시를 결정하는데 뭐 이제 물어봐요.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A가 여기 있어. A야, 내 진짜 축척 변경 할래 안 할래? 안 할래요. 그럼 너는 제외. 근데 B는 뭐예요? 너 축척 변경 할래 안 할래? 할래요. 그러면 우리 계약서 쓰자. 일종의 그게 밑에 읽어봐요. 집안별 조서를 작성하는 거야. 집안별 조서 작성.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할래 안 할래 이거거든. 그럼 무슨 조서 작성이에요? 집안별 조서 작성. 자, 그러면 이제 자, 축척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봐봐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봐봐요. 자, A, B, C, D 뭐 한
쫙 있는데, 이제 봐봐요. 얘네들 이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다 한대. 한번 봐봐요. 그럼 축적 변경은 청량할까요, 안 할까요? 청량합니다. 토지별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축척이 다 달라요. 지금 그러면, 지금 옛날에 청량은 어디를 기준으로 했을까요? 1번을 동경을 기준으로 했어요. 지금은 도쿄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청량을 하게 되면 다 청량이 차이가 나타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옆집에서 이제 요 A에서 이제 청량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요 사람이 이 사람한테 연락이 가요. A, B, C, D 다 연락이 가요. 우리 경계 침범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량하면 다 등달아 관계 있는 토지를 다 해줘야 돼. 자, 그래야 돼요. 근데 청량을 했더니 기존 줄지, 그는 척관법을 100평으로 한번 해봅시다. 원래는 100평이었어요. 청량해봤더니 70평밖에 안 되네. 몇 평이 모자라? 30평. 얘는 지금 얘가 그러면 70평이었는데 청량해보니까 100평으로 나와버려서 이 사람은 그러면 지금 30평이 남아요, 안 남아요? 이 사람 모자라죠. 이게 채워줘야 돼. 얘는 30평 채워줘야 되고 얘는 30평을 뺏어와야 돼. 이게 바로 청산금 처리 절차가 되는 거야. 그래서 청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청산금 산정으로 가요. 청산금 산정으로 갔죠. 그러면 좌측으로 빠져봐요. 좌측. 일반의 필지별 정관 면적이 허용 범위 이내 행강 편천하여 허용 범위 이내는 청산하지 아니할 수 있어. 근데 축적 변경에서 그래도 성의가 있으니까 축적 변경이 얼결이 있을 때는 또 청산할 수 있다는 A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소유자 전원 행강 편천하여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합의 동그라미 합의를 하면 이때는 뭐다? 청산금 처리 절차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합의 밑에다 특약이라고 조그맣게 써봐요. 합의 특약. 그러면 그 앞에 지문에다 좀 여백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자, 그 앞에다 요 좌측 앞에다가 이런 지문을 하나 써봐요. 자, 그러면 저희가 무청산 특약도 가능, 불가능? 가능이에요. 자, 소유자 몇 분의 2? 3분의 2가 아니라 전원이야. 그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그럼 따나거네 그 전원을 3분의 2로 건축 모의고사 숱하게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토지 소유자 3분의 2 동의는 그거는 축적 변경의 사전 절차야. 사전 절차.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한번 여쭤보죠. 무청산 특약도 가능, 불가능? 가능. 토지 소유자 전원, 그렇죠. 꼼꼼하게 외우느라고 이제 2학 외울 거면. 자, 그러면 다시 가운데로 왔어요. 청산금 산정을 하네요. 축적 변경이 얼결을 하게 되고요. 자, 축적 변경 얼결 위에다가 위에다가 조그맣게 써요. 자, 자꾸 헷갈리면 안 돼. 조사는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이. 자, 결정은 누가 할까요? 자, 축적 변경위원회. 위원회입니다. 자, 조사는 누가 한다고요? 지적위원회.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한다? 축척변경위원회. 이렇게 살을 약간 붙여놓으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이제 그러면 의결을 했어. 여러분, 청산금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청산금을 이제 공고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그러면 청산금 공고 찾았어요? 예, 그 위에다 약간 사이사이에다 집어넣어봐요. 자, 청산금 공고는 쓰지 말고요. 자, 시행공고라고 쓰고, 여기는 청산금 공고가 있네요. 여기 밑에다는 결정공고라고 써봐요. 결정공고. 공통점은? 공고죠.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야. 자, 시행공고는 며칠? 20일. 자, 결정 공고는 며칠? 20일. 그러면 청산금 공고는 요거는 15일이야. 그래서 시험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시행 공고는 며칠이라고? 20일. 청산금 공고는 15일이야. 그러면 결정 공고는 며칠? 20일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호시탐탐 노려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청산금 공고는 20일 이내에.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하나 조심하면 되겠네. 그러면 읽어봐요. 시행 공고 20일, 청산금 공고 15일, 결정 공고 20일. 자, 밑으로 한번 빠져볼까요? 그러면 청산금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 그 밑에 결정 공고 줄쳐놓고 공고 동그라미. 결정 공고 며칠? 20일. 20일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시행권고 며칠? 20일. 청산권고 15일. 결정권고 20일. 그렇죠? 자,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납부 통지를 돌려야 돼. 납부 또는 수령 통지. 그래서 거기 납부 몇 월? 6월. 수령 6월. 근데 올해 납부가 거기에 작년에 2.5점짜리였죠. 납부를 1개월로 고쳤거든. 근데 올해 납부 6월 이거는 안 나오고요. 사유가 중요해. 납부 6월 밑에다가 하나 써놔요. 자, 이렇게 써놔요. 납부한6. 자, 수령 통지 밑에다가 수한6이라고 써요. 수한6. 제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축적 변경 절차는 절대 못 외우게 했으면 요거 하나라도 외우느라고. 요거 3개월을 1개월로 고쳐놨거든. 6개월을 1개월로. 자, 그러면 읽어봐요.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읽어봐요. 수령 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읽어봐요. 납부한6, 수한6. 다시 뭐라고요? 납부한6, 수한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납부고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수령 통지 한 날로부터 6개월. 그러면 이제 그 의미를 잡아놓고 그러면 봐봐요. 납부를 하게 되면 자, 부족액도 있고 초과액도 있죠. 그럼 부족액은 누가 채워줘요? 지자체. 그 다음에 부족액, 초과액도 지자체. 그래서 오른쪽 차액 처리로 가요. 차액 처리, 지자체. 그게 행강편잖아요. 국가 이름은 틀려요. 이번에 아마 5월달 모의고사 축적 변경 요 부분에 대해서 아니 국가가 아니라 뭐예요? 지자체야. 그러면 부담, 부족액은 누가 부담해? 지자체가 부담하고 초과액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라는 거야. 국가가 아니에요. 뭐예요? 차액 처리. 누가 한다? 지자체.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와봐요. 이제 봐봐요. 시행권고 20일, 결정상권고 10일, 결정권고 20일. 그러면 납부한6, 수한6.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산금이 적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제기해야죠. 그래서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강편 있는 사람은 여기에다 행강편을 거놔요. 요거. 몇 개월이다? 1개월. 1개월 누구한테 제기해? 지적소관청에게. 자, 이의신청까지 했으니까 이제 심의 얼결 누가 하는 거예요? 축적변경위원회. 이제 이의신청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확정이 돼야 돼. 그게 무슨 공고일? 확정공고가. 확정공고 가려놓고 지체 없이 써놔요.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축적 변경 토지 이동 시기는 시행 공고일이다. 어때? X. 무슨 공고일? 확정 공고일이야. 그러면 언제 때 확정되냐? 청산금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면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다 끝나버렸잖아. 그러면 확정 공고는 지체 없이야. 이제 확정 공고가 됐으니까 지적 공부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무슨 적탁? 등기 적탁. 자, 그럼 한번 봐봐요. 외워볼까요? 아주 간단해. 바로 외울 수 있어요. 자, 토지소 사전 절차 읽어봐요.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축적 변경을 의결을 거쳐서 누구의 승인을 요한다? 시도지사 승인. 자, 반드시 시도지사 승인을 요한다. 그때 X 합병과 사업 시행에서 승인을 제외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적 변경을 시행합니다. 시행공고. 시행권고 20일, 바리케이트 칠게요. 경계점, 세자 30일. 자, 토지 표시를 결정해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고 이제 청산권 공고를 해야 되겠죠. 청산권 공고 15일. 그러면 결정 공고 20일.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통지선 알려줘야 되겠죠. 납부한6, 수한6. 자, 청산금 처리 절차에서 제외되는 거 허용 범위 이내. 또 하나는 소유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 이때는 청산금 처리 절차에서 몇 된다? 제외. 청산금은 누가 조사해? 지적소관청. 결정은 축적변경위원회가 합니다. 그럼 불만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무슨 신청? 이의신청. 몇 개월? 1개월.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결정은 어디에서? 축적변경위원회. 그러면 이제 확정됐죠. 지체 없이 등기 적탁. 외울 게 뭐가 있냐 그러죠. 외울 게. 너만 외울 게 없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이제 숫자는 다 외웠네. 시행권고 20일. 토지소유자 3분의 2. 청산금 처리 절차에 제외되는 거. 전원. 청산금 공고는 15일. 경계점 표지는 30일. 경계점 생각을 해요. 결정 공고 20일.
납반육, 수환육. 이 신청은 몇 개월? 1개월. 확정되겠죠. 무슨 권고일? 확정 권고일. 몇 개 없잖아. 그냥 몇 번 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잘 안 외워지면 뭡니까? 이게 축적 변경절 나오라고 그래. 이제 축적 변경. 오히려 절차가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쉬워. 숫자를 장난치니까. 그럼 당연히 봐봐요. 다음 중 축적 변경 절차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2번에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어때요? X. 몇 개월? 6개월. 그래서 납반육, 수한육. 그러면 이제, 자, 2주 뒤에 이제 한번 풀어봐요. 이제 2주 뒤에 풀면 또 가물가물해서 다 까먹는 거야.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름대로, 그럼 다시 한번 봐봐요. 이렇게 이제 봐봐요. 다 외웠잖아. 이게 몇 개, 숫자 몇 개 묻잖아요. 이거잖아. 자, 봐봐요. 여기 아무거나 저기 수, 납, 이거. 결정 권고. 20일. 토지 소유자 3분의 2. 적적 변경 얼개 시도지사 승인. 다 외웠잖아. 없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 6개월, 여기 6개월, 요거 30일, 요거 10월, 요거 20일, 결정 권고 20일. 숫자 다 끝났네요. 숫자 다 끝났네. 이제 그러면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 가서 이제 깨져보면 돼. 깨져보고. 막 뭐 깨져보고 부닥쳐보고. 그러면 일단은 감은 그렇게 잡아놔요. 자만. 그러면 축적 변경. 그러면 올해는 이제 절차 부분보다 어디로 나올 가능성이 커? 축적 변경 위원회. 다시 한번 잡아볼까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토지 소유자 몇 분의 2분의 1이죠. 또 약분도 못해. 약분도. 자, 그러면 17회 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잘 들어봐요. 축적 변경 위원회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1번에 자, 토지 소유자는 3분의 1이 포함돼야 된다. 그때 X 몇 분의 2분의 1. 그렇죠. 이렇게 뭐 있어? 2분의 1이죠. 5명일 때는 전원을 이적. 누가 지명해? 위원장은? 지적소관청이. 그럼 지적소관청이 지명하죠. 그러면 5명이 할 때는 전원을 이적. 그러면 위원 중에서는 뭐예요?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는? 토지 소유자. 지적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는 토지 소유자일 필요가 없잖아. 그것도 조심해서 이게 호시탐탐. 그러면 심의결사항은 뭐예요? 승인이야, 시행이야? 승인이 아니라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나머지는 취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다. 그거 뭐 외울 게 뭐 있어. 자기가 이제 조심하면 되지. 그러면 우리 이제 형님들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도 줄 수 있어요. 다음 중 축적 변경위원회 업무 범위가 아닌 것. 자, 2번에 지적 청량 적부 심사. 누가 해? 그거는 지적위원회가 하잖아. 축적변경위원회가 아니라. 그러면 지적청량 적부 재심사는 누가 하죠? 중앙지적위원회잖아. 그러니까 지적위원회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지적청량 적부심사 재심사는 지적위원회에서 하는 거야. 그게 뭐 26회 때인가 2.5점짜리 아니. 자, 축적변경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 지적청량 적부심사. 이거는 어디에서? 지적위원회에서. 자, 그러면 이제 까먹지 않도록 현상 유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9번에 무슨 사항이 있죠? 등록사항 정정 나와 있네. 자,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올해 출제 예상은 거기 직권정정에다가 찾아서 행간편을 쳐놔봐요. 자기가 찾을 줄 알아야 돼. 거기 직권정정. 제목 봐요. 제목 봐요. 제목을 보라는 거예요. 자, 제목 찾았어요? 예, 거기 직권정정 나와 있죠. 그게 올해가 별표 3개짜리야. 단단히 준비해 놓으셔야 돼. 반반히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왜 그러면 올해 직권정정을 사느냐? 8번 가요. 8번. 직권정정에서 8번 찾았어요? 예, 가로 안에 한번 가봐요. 다만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한 경우. 이게 2년 전에 개정된 부분이야. 그래서 얘 때문에 지금 직권정정이 출제 예상 문제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만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이제 가볼까요?
자, 몇 개 이제 있는 그대로 점검을 한번 해보자. 1번에 토지 소유자 줄쳐놔봐요. 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로 출발해서 그럼 뭘까요? 마무리. 신청할 수 있다. 그걸 왜 오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자, 지적소관청을 줄쳐놔봐요. 지적소관청 그러면 뭐예요? 직권으로 조사청량에 정정할 수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록상 정정은 이야기했듯이 신청도 있고 직권도 있네. 그럼 아까 그러면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 거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죠. 해면성 말소, 축척 변경, 등록상 정정. 아주 좋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니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정정사항으로서 토지의 표시에다 행강 편차나요. 표시. 토지의 표시. 찾았어요? 그러면 또 이때 토지의 표시는 누가 하느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합니다. 근데 여기 한번 설명을 들어봐요. 그러면 이제. 기억나요? 예. 네. 여기 처리. 갑상이죠. 여기 뭐예요? 경계.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변동이 돼서 두 개가 변동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경계 하나. 그 다음에 면적이 바뀌었잖아. 면적과 경계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근데 이때 사실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해줄 수가 없어. 예, 이해관계인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이 누군데? 갑상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처리가 뭐예요? 경계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첨부할 서류가 있겠네. 뭐예요? 갑상이의 승낙서. 그러면 거기 가봐요. 승낙서 줄 한번 가나요. 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찾았어요? 그러면 이 재판의 등본은 뭘까요?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판결서겠죠. 뭐라고 써놨어요? 확정판결서 정본이야. 4번이 아니라 꼭 정본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확정판결.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일까요? 자, 판결의 종류는 우리 내공을 썼잖아. 이행판결, 확인판결, 형성판결. 이때 판결은? 또 이행판결, 또 이행판결. 경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잖아. 그래서 확인판결이야. 경계 확인판결이야. 확인판결. 이게 15일 때 2.5점짜리거든.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자, 경계 면적이 변동이 있을 때 판결의 성격이 다른 것을 골라라. 그러면 나머지 4개는 확인 판결이고 나머지 또 다른 게 들어갔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계 확정 판결이라는 거야. 확인 판결이죠. 자, 그러면 경계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승낙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 이 재판의 등본이 바로 뭐예요? 확정 판결서 정본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자, 소유자. 그러면 소유자 동그라미 쳐놔봐요.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권리. 그러면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의 공통점은? 권리잖아, 권리죠. 그러면 등기된 토지죠. 등기된 토지는 지적소관청이 발급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서 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해. 그러면 1번에 등기 필증에서 등 동그라미 몇 번 했던 거니까 2번에 등기사항에서 등, 자, 그 다음에 등기 전산 정보에서 등, 4번에 등기 완료 등기에서 등, 한번 외쳐볼까요? 등기 필증, 등기사항 증명서. 3번은 등기 전산 정보자료 등기 완료 등기서. 그러면 다음 중 등기된 토지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없는 거 잘 봐요. 1번의 등, 2번의 등, 3번의 등, 4번의 등, 5번의 가족관계 등록부. 정답은 가족관계 등록부. 이게 15에 2.5점짜리야. 제일 어려웠을 때. 그러면 최근에 10년 만에 최근에 출제된 거 봐봐요. 자, 10년 만에 출제됐으니까 좀 어렵게 출제되겠죠. 봐봐요. 1번의 등, 2번의 등, 3번의 등, 4번의 등, 5번의 등 미치겠네. 5번에, 4번에 등기 접수증이 나왔어. 등기 접수증은 등기된 토지가 아니잖아. 그렇죠? 진짜라. 자, 그러면 이제 미등기 토지, 거기 가로 안에 신청줄 한번 걸어요. 신청. 미등기 토지는 어때? 가족관계 등록부야. 가족관계 등록부는 지적소관청이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미등기 토지는 직권이 안 돼. 신청만 가능해. 그래서 그 옆에다 암기코드 지난번에 만들어놨죠. 써요.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그래서 읽어봐요. 미가신. 그렇죠? 자, 미등기 토지 나오면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이야. 그래서 요번에 따나고 모의고사, 지난달에 모의고사 한번 봐봐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주민등록등본회에서 신청해야 한다. 그때 X. 주민등록등본이 아니라 가족관계 등록부야. 원래 저번에 가족관계 등록부 뒤에 주민등록등본이 있었습니다. 삭제가 됐다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아요. 읽어봐요. 미가신. 미등기 토지 가족관계 등록부 신청. 읽어봐요. 미가신. 자, 직권정정으로 왔네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직권정정이야. 자, 직권정정 몇 개가 있는지 봐봐요. 10개가 있어. 이거 어떻게 외울래요? 어떻게 외울 거예요? 올해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직권정정 밑에다 써요. 선생님, 저는 10개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면 돼. 선생님, 저는 10개를 다 못 익혔어요. 그러면 이렇게 감을 잡아놔요. 밑에다 써요. 첫 번째. 자, 자기가 직권정정에 대해서 다 외울 수 있다 그러면 쓸 필요도 없고, 자기가 직권정정을 다 못 외우겠다면 여기 1번부터 자 10번까지 요걸 뭐예요? 요렇게 해서 요렇게다 갖다 붙이는 연습을 해봐요. 갖다 붙이는 연습을. 그러면 아주 스무스하게 빠져나갑니다. 스무스하게. 자, 그만 봐봐요. 일단 기초를 한번 잡고 가죠. 자, 직권정정은 누가 잘못한 경우다. 지적소관청이 잘못한 경우. 명백한 근거 자료가 제시돼야 되고 이해관계인이 없을 때. 자, 그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요. 그만 거기 이제 우측에 이제 1, 2, 3, 1번부터 3번까지 갖다 붙이죠. 자, 토지이동 줄 한번 쳐놔봐요. 자, 줄만 쳐놔요. 자, 그러면 결의서 줄 한번 쳐놔봐요. 결의서.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봐요. 토지이동 결의서가 있어, 없어? 있어. 읽어봐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네. 누가? 지적소관청이 다르게 정리했대. 그러니까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네. 이렇게 풀어해 나갈 수 있도록 해놓고요. 근데 선생님 거기는 왜 행강편을 치지 말고 줄을 꺼놓으라고 그랬을까요? 자, 그러면 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옆에다가 써요. 거기에다가 행강편을 이제 꺼요.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끝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야. 자, 그러면 이렇게 담정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닌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러면 꼼짝없이 당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가 아니라 다시 읽어봐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야. 가장 많이 우려먹은 테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눈팅 해놓고요. 자, 2번은 그러면 지적되면의 등록된 필지가 거기 면적의 증감 없이 행강편차라요. 면적의 증감 없이 행강편차나서요. 대위치 행강편차나요. 위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면적의 증감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만 바뀌었대? 위치. 그러면 봐봐요. 이해관계인이 없잖아. 읽어봐요. 직권정정이야. 자, 3번은 그러면 이제 읽어보면 되고요. 4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 5번도 마찬가지. 6번 한번 볼까요? 6번과 관련돼서 6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 6번 옆에다가 지적위원회 지적청량 적부심사 의결서에 의해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찾았어요? 네, 그 옆에다 하나 써놔볼래요? 주의라고 한번 써봐요. 주의.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청량을 잘못한 경우.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이제 안 배운 거는 아니니까. 자, 지적 청량을 잘못한 경우. 지적 청량은 누가 잘못했어요? 지적
청량 수행자가 잘못했죠. 그러면 지적청량을 잘못한 경우는 직권정정사유다. 어때? X. 그러면 지적청량을 잘못한 경우는 직권정정이 아니야. 밑에다 써요. 이거는 지적청량 적부심사 대상이야. 자, 적부심사 대상이 돼. 그러면 이제 지적청량 적부심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의결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결정서가 나오죠. 그 의결서가 바로 무슨 정정이냐? 이게 직권정정이야. 이게 직권이야. 이게 직권정이. 그러니까 지적청량을 잘못한 경우는 지적청량 적부심사의 대상이야. 그러면 지적청량이 대상이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결서는 다시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 돼.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적청량을 잘못한 경우는 직권정정 사유가 아니야. 뭐의 대상이죠? 지적청량 적부심사의 대상이지. 근데 적부심사를 하게 되면 의결서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때는 읽어봐요. 의결서 읽어봐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네.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 돼. 그러면 6번 가서 다시 한 내용 볼까요? 지적위원회의 지적청량 적부심사 의결서 줄 한번 걸어요. 의결서. 명백한 근거가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야. 자, 8번과 관련돼서는 8번은 독자적 문제로 나올 때는 괜찮은데 8번이 지문으로 나올 때 꼼짝없이 당할 수 있어. 자, 그러면 갑니다. 요거 생각해놔야 돼, 인지. 자, 토지 하필 신청에 가까이 따른 통지가 잘못된 경우 지적소관청이 자, 그러면 토지 하필 등기 신청에 가까이 한 통지가 있는 경우 언제나 직권정정 사유다. 어때? X. 그러면 언제나가 아니에요. 다만 누가 잘못한 경우다. 지적청량이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에서만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 이게 8번이 독자적 문제로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해. 근데 착오로 잘못한 경우 누가 잘못했어? 여기 봐봐요. 착오로 누가 합병을 잘못했어?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잘못했으니까 무슨 정정? 직권정정.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과 관련돼서는 지적법 개정에 따른 면적환산이 과거에 지적법령에 따른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그 옆에다 하나 써봐요. 허선법, 석간법, 미터법, 그렇죠? 석간법을 미터법으로 잘못 환산했어. 누가 잘못 환산했어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이 잘못했으니까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네. 원래는 한 평은 얼마예요? 한 평은 3.3이죠. 3.3제곱미터야. 그럼 100평은 얼마일까요? 330. 그런데 지적공무원이 신참이라서 한 평을 3.3으로 계산한 게 아니에요. 2.3으로 계산했어. 그래서 230제곱미터다. 잘못 환산했죠.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야. 근데 여기 봐봐. 그러면 척간법을 미터법을 환산할 때 청량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청량하지 않았죠. 이해관계인이 없네.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정정? 직권정정. 이렇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자, 10번에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하는 면적의 차이가 상시계. 거기에 쭉 가봐요. 허용범위 초과 나왔죠. 아까 등록전환 배워서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허용범위 초과는 무슨 정정이다? 직권정정이야. 이거면 이해 한번 해보죠. 임야에서 토로 가니까 청량해야 안 해요? 하죠. 청량을 하죠. 청량을 하니까 어때요? 청량을 하잖아. 그러면 검사는 누가 돼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결과물이 있어 없어? 있어. 그걸 가지고 읽어봐요. 명백한 근거 자료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적소관청이. 그러니까 알아서 무슨 정정? 직권정정이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올해 직권정정과 관련돼서 거기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니까 마음의 결정을 그렇게 들어가든지 스님 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 자주 봐서 익숙하게 하고 특히 1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1번은 뭘로 장난친다고? 여기 읽어봐요. 토지형 계획 확인서로 장난을 친다고. 그러면 2번은 면적의 정감 없이야 이시야? 없이. 그걸 면적의 정감이 있는 이렇게 장난친다고. 그런 것들은 조심해서 다뤄놔야 되고 특히 8번과 관련돼서 올해 나옵니다. 직권정정 10개. 본인이 10개를 1번부터 단단히 외우든지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감을 잡으면서 문제를 풀어가든지 과거의 다음정 직권정정 사유가 아닌가. 과거에 예를 많이 집어넣었었어요. 저거. 다음정 직권정정 사유가 아닌 것을 골라라. 읽어봐요. 지적청량을 잘못한 경우. 이때는 직권정정이 아니죠.
지적 정량 적부 심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근데 여기 이제 봐봐요. 자, 그러면 올해 이제 직권 정정 사유가 나올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신청 또는 직권이 가능한가? 이때 신청은 뭘까요? 소유자 신청이잖아. 소유자 신청. 자, 읽어봐요. 해면성 말소, 척척 변경, 등록상 정정. 그럼 등록상 정정은 누가 신청해? 소유자가 신청해. 그러면 등록상 정정 제목으로 가요. 아주 중요한 거 있어. 등록상 정정 그 제목 옆에다가 아주 크게 써놔요. 화살표 놓고. 자, 제목 끝에다, 제목 위에다가 등록상 정정에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등록상 정정은 누구만이 신청할 수 있어? 소유자만이. 나왔죠? 자,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못한다. 제외. 그래서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유력해. 그러니까 올해 대의 신청이 2.5점짜리거든. 그러면 만약에 2.5점짜리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대의 신청이. 또 하나 등록상 정정에서 직권 정정 사유가 올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 그래서 직권 정정 10개. 그래서 요즘 모의고사에 아마 직권 정정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할 거예요. 또 하나는 요게 많이 등장하고 있을 거예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 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 누가 신청하니까?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의미 한번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오늘은 38페이지까지 할 테니까 화이팅. 자, 화이팅. 자, 그러면 그 위에다 38페이지 맨 위에다 써봐요. 맨 위에 밥상 하나 깔아놓고 가자고. 밥상. 뭐라고 써놨죠? 토지이동 신청권자. 자, 저희가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거든. 토지이동 신청권자 원칙 누구, 애외 이게 벌써 나와 있거든. 원칙은 누가예요? 토지 소유자. 그렇죠. 토지 소유자. 애는 도시개발사업.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대의신청. 아, 대의신청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대의신청이.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도시개발사업, 전 첫 주에 우리가 문제 풀 때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가 며칠? 또 까먹었다. 15일. 그죠? 누가 되신 거예요? 지적소관청. 자, 대의신청은 토지소유자의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소유자 대신해서 신청하는 거. 대신해서 신청.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저희가 요구 부분이 이제 밥상이 딱 깔려 있어야 돼요. 그럼 벌써 이치를 이제 선별할 수 있네요. 원칙은 토지소유자, A가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무슨 신청? 대의신청. 그러면 여기 이제 10번에 딱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기 11번에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깔아놓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과 대의신청은 소유자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해야 돼? 얘네들한테 뭐 해야 돼? 통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통지라고 써요. 통지, 그래서 통지.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잡아서 밥상을 깔아놓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시행자. 며칠? 15일. 누구한테? 지적소관청. 최근에 이게 26회 때 도시개발사업이 출제됐죠. 이걸 살짝 뭘로 훔쳤느냐? 시도지사로 장난을 쳤어요. 그럼 대의신청은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개정된 부분도 있고, 올해 그래서 별표가, 여기 아까 몇 개가 들어갔어요?
5개. 자, 도시개발사업은 안 나올 수는 없어요. A적 측면이니까. 별표가 하나 딱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그러면 이것들을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고. 자, 이제 천천히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밥상 깔아놨기 때문에. 자, 도시개발사업 사업 동그라미. 농어촌 정비사업 사업 동그라미. 공통점은? 사업. 그러면 어디로 건넜대요? 사업의 시행자. 두 번째 줄 행강편 딱 꺼놔야 돼. 요번에 딴하고 모의고사 한번 봐볼래요? 도시개발사업은, 자, 도시개발사업체계에서 토지 소유자 동시에 사업 시행자가 이러면 틀려. 사업은 누가 신청한다? 사업 시행자만이. 누구한테 신청해? 지적소관청. 따로따로 행강편 쳐놓고요. 자, 그 지문은 뭐 맨날 나오는 거야.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또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잡을 거는 이제 첨부 서류가 있고, 완료 신고시 나와 있고, 그러면 맨 밑으로 가봐요. 완료 신고시 처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토지 이동 시기가 있죠.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 토지 이동을 하려면 어때요? 공사가 완료돼야 되겠죠. 그러면 공사가 준공이야, 착공이야? 준공. 준공에다 행강편 다 꺼놓고 가운데 있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준공될 때 착공이 아니라 준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고는 누가 며칠에 신고한다? 15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기타와 관련돼서 신청 대상 지역에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 줄 쳐놓으세요.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뭘로서 가름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 가로를 쳐요.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말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있다 없다가 잘 정해져. 자, 그러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뭘로서 가름할 수 있다.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그러면 1번 앞에다 요런 지문을 하나 써놔요. 자, 요 지문을 하나 간단하게 하나 써놔야 돼. 기타 1번 앞에다가. 자, 도시개발사업체에서 언제나 사업시행자가 신청한다. OX, X 이러겠죠. 언제나가 틀렸죠. 자, 그러면 한지를 수반하는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뭘로서? 사업 완료 신고서로서 가름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지문이 거기에서 파생되는 지문이에요. 자, 조심해서 하나 딱 써놓고. 자, 기타 지역으로 가서, 자, 2번에 가보죠. 자, 시행자가 파산 줄 쳐놔봐요. 파산. 자, 도시개발 사업자도 파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서 파산. 그래서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검단 신도시 1000몇 가구인데 65세대밖에 분양이 안 됐대. 그러니까 완전 개판 5분 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검단. 아니, 검단 옆에 뭐가 있어? 일산이 있잖아. 일산 새로 상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는데 이왕이면 새 거 들어가지 뭐하러 검단을 들어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아무거나 집 져놓는 거야. 그냥 지금 집 짓는 것도 지금 신도시 개발 안 하더라도 뭐 있어요. 지금 새로 집 짓는 집 많아. 그거나 좀 잘 처리해줬으면 좋겠어. 온 사방이 부실공사에다가 물 새고 어떤 데 밀양인가요? 거기 창원인가? 그게 뭐예요? 물을 지하수를 빼서 그런가? 건물이 그냥 건물이 전부 찍찍 갈라져 가지고 지금 그냥 그냥 텀이 이렇게 생겨. 손이 들어가더구만. 선이 들어가. 그 정도로. 자,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도 파산, 사업 시행자도 파산할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이제 대타 기용이야, 대타. 자, 대타 기용인데 누가 그럼 들어간 사람이 다 책임져야 돼. 그럼 봐봐요. 거기 봐봐요. 시공을 보증한 자. 거기 뒤에 뭐가 있어? 입주 예정자. 그러니까 함부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국가가 도시개발 시행하더라도 믿고 들어간 재무 구조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파산하면 대타야. 대타 기용이야. 그럼 시공을 보증한 자 뭐가 돼? 입주 예정자. 자, 나올 수 있는 지문은 다 이야기했어요. 도시개발 사업은 나와봐야 거기에서 지문이 5개 지문 꾸려져. 그리고 여기에서 고지 나온다면 한 지문이 나온다면 이거예요. 도시개발 사업 읽어봐요.
누가 신청해? 사업시행자. 며칠? 15일. 누구한테? 지적서관청. 그거 하나 잡아두면 돼요. 그래서 별표가 하나 들어간 거. 자, 대의신청 그 밑에 나와 있네요. 대의신청은 그러면 별표가 몇 개야? 5개. 그렇죠. 5개가 들어갔죠. 그러면 거기 봐봐요. 그러면 단 등록상 대상 토지는 뭐 된다? 제외. 아까 적어놨던 거죠. 그러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왜 제외돼요? 토지 소유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걸 어디에다 찔러 넣느냐? 찔러 넣는 게 저 아직 관전 포인트 같아요. 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가 제외된다. 이게 어디다 찔러 넣을 것 같아요? 마지막 칸에다 찔러 넣을 가능성이 커. 그걸 마지막 칸에다 화살표 놔요. 마지막 칸에 뭐가 있죠? 채권자 있죠. 채권자. 마지막 칸에 채권자 대의신청이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다음 중 대의신청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대의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채권자도 대의신청할 수 없습니다.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누구만이 신청할 수 있어? 토지 소유자만이.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왕이면 이제 꼼꼼하게 외워놔야 돼. 별표가 5개짜리니까. 거기 첫 칸에 봐봐요. 무슨 사업이에요? 공공사업이야. 공공사업. 요거 공공사업이야. 요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 이제 그러면 요거는 따로따로 인지해 주셔야 돼. 사업 동그라미, 공공 동그라미. 그럼 여기하고 여기 차이점을 봐봐요. 사업 앞에 뭐가 있어? 도시개발.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대의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이거는 대의신청이 아니라 직접 신청이야. 자, 공공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야. 이때 공공사업은 무슨 신청? 대의신청이야. 대의신청. 그러니까 요거 아주 어렵습니다. 나중에 부분을 못 찾으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사업 앞에 무슨 사업이 붙어서? 공공이야. 공공.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이다. 어때? X야. 공공사업은 무슨 신청이다? 대의신청이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것도 봐봐요. 그럼 꼼짝없이 다 한다고. 요 사업 앞에 뭐가 붙어서? 도시개발사업. 이때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신청이야. 이때 공공사업은 대의신청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구분해놔서 꼼꼼하게 해야 돼. 이왕이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공공사업에서 여기도 8개 지목이 있어. 자, 그러면 학경지, 도로, 철등지, 제방하청, 국어, 유지 행강편 꺼놓고요. 그러면 여기도 끝에다가 이렇게 써놔봐요. 학철수, 자, 천재구, 유도, 유가 뭐예요? 유지, 그죠? 자, 두 번째 칸은 이제 눈팅해 놓으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칸은 조심해야 돼.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그러면 주택법에서 주택의 부재의 경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 동그라미잖아요. 관리니까 관리인이 대의신청할 수 있어. 근데 거기 가로 안에 자주 출제돼. 관리인이 없는 경우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그걸 행강편 쳐놓고. 그러면 주로 이제 그러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뭘까요? 대의신청에서 관전 포인트는 뭘까요? 공공사업하고 관리인이 없는 경우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이게 관전 포인트야. 또 하나 관전 포인트가 하나 더 늘었죠. 뭐가 늘었어요? 아까 여기 봐봐요.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는 대의신청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라는 거. 제외된다라는 거. 자, 과연 한번 저도 궁금해 죽겠어요. 157일 어떻게 출제될까? 요 부분에 나오거든, 올해. 그러면 그 밑에다 하나 이제 몇 개 이제 총 정리 한번 해봐요. 선생님 어떤 걸 정리하는데? 자, 지목과 관련돼서 맨날 어디에 나오는지 세 군데를 딱 정리해놔요. 그 밑에다 하나 정리해봐요. 이거 봐요. 경계 분할. 경계 분할에도 뭐가 나와? 공공사업이 나오네. 공공사업. 아까 나왔었죠? 아까 뭐예요? 요거 아까 경계. 자, 몇 필지? 한 필지. 자, 원칙적으로 지상 건축물을 권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A적으로 돼야 안 돼? 돼요. 학사, 공공사업이네. 그러면 공공사업 써요. 학철수. 자, 학철수. 요도. 자, 또 하나 아까 어디에서 또 나왔죠? 합병에서 나왔네. 합병에서. 합병 중에서도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인 지목. 의무적. 뭐가 있었어요? 여기도. 학철수.
자, 천재고, 유도, 공장체. 여기는 공장체가 속하네요. 공장체.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자, 대위 신청. 대위 신청. 대위 신청에도 무슨 사업이 나오죠? 공공사업이 나오네. 여기서 8개 지목 써봐요. 학철수, 천재고, 유도. 자, 그러면 이제 요 지목과 관련돼서 이제 그러면 이제 다 양기 코드로 정리됐고, 자, 교통 정리해 놓고요. 경계 분할에서도 공공사업이 나오고, 합병,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인 지목에서 11개 지목 나오고요. 무슨 신청이? 대의 신청. 공공사업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고, 유도. 근데 이 지문들이 나오면 어디에서 파생된지를 몰라요. 자, 그러면 요거 하나씩 지문을 만들어 봅시다. 이제 하나씩 예를 하나 만들어 보자. 읽어봐요. 학교용지. 그러면 학교용지에서 학교용지는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맞잖아. 여기서 나온 거잖아. 대의 신청. 그러니까 한 개 지문 여기서 나올 수도 있죠. 자, 여기 봐봐. 요거 읽어봐요. 학교용지.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지문이 여기에서 또 탄생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 나오네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학교용지에 있어서 학교용지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이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 봐봐요. 이걸 이제 오늘 싹 한꺼번에 다 정리해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요 지문들이 어디에서 파생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더 해봅시다, 이제. 자, 도 가지고 놀아보죠, 도. 자, 도로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 대의 신청할 수 있잖아. 무슨 사업? 공공사업. 이제 한 지문 또 나오네, 여기서. 자, 그러면 도로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는 도로에 있어서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이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맨날 헷갈리는 거야. 이게 나올 때마다. 자, 그러면 요 도로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간통하게 할 수 없다. 어때? X. 간통하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확실히 이제 지목은 이제 출처를 다 교통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그러면 경계 분할에 있어서 공공사업. 요거 이제 오늘 마무리 짓자고요. 경계 분할에서 공공사업 읽어봐요. 학철수, 천재구, 유도. 합병은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체육용지. 대의 신청은 무슨 사업? 공공사업, 학철수, 천재구, 유도. 교통용이 확실히 해놓으라고요. 확실히. 막 문제 막 나올 때 이게 어디에서 파생되는지를 모르니까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막 사람들이. 그러면 18회 때 봐봐요. 18회 때 다음 중 분할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5번 지문에 도로에 있어서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관통하게 할 수 없다. 어때? X. 여기 걸려 있잖아. 더. 그렇죠? 자기가 공부할 때 복습할 때 요거 경계 분할. 합병, 그 다음에 대의 신청과 관련돼서 연결을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길게 낼 수 있잖아. 봐봐요. 공공사업에서 학교용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하천, 제방, 국어, 유원지, 도로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대의 신청할 수 있다. 어때? X.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뭐 잠자는 사람도 없고, 근데 혼수 상태까지 온 사람이 한 4분은 계셨는데, 이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번 뒷심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올해 이왕이면 합격을 하자고요. 그러면 올해 합격을 해야 내년에 내임득이 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 가능성에서 빨리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죠. 빨리 짜놓을수록 좋아, 이번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에 흔들릴 수가 있거든. 부동산 정책이 바뀔 수가 있거든. 올해 이제 총선들이 있어가지고, 대비를 철저하게 해놔야 돼. 그러니까 늦게 꼭 돈 벌고 늦게 빠져나가면 돈 벌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 준비드리고요. 하여튼 즐거운 토요일, 뭐 못 본 사람 저기도 뵈고 여기도 뵈고 그래서 다 봐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뭐예요? 점유권하고 소유권 정도를 우리가 민법에서 아마 문제를 풀 겁니다. 정확하게 이제 3시 한 5분에 시작할 거고요.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